안녕하세요. 프렌푸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 사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날이 갈수록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도코모 계좌 사건이 일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타인의 계좌 정보를 털어가는 역발상 공략 방법도 놀랍지만 은행권과 도코모 측의 대응도 어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꼴등인 캐시리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투자를 해왔는데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기에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IT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엉망진창이라서 미래가 더 암담하다는 지적입니다. 타인의 계좌 정보를 털어가는 역발상 범죄 수법과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일본 디지털 경제의 암담함을 알아보겠습니다. 8일부터 터지기 시작한 도코모 계좌 사건은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파악해서 특정 도코모 계좌로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범죄입니다. 8일 처음으로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큰 피해는 없다, 내 계좌는 문제가 없다 라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9월 초에 어느 고객이 내가 사용하지 않는 돈의 인출이 이루어진 것 같다 라고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면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신고를 받은 은행은 일단 도코모 계좌의 신규 등록을 중지하면서 현재까지 현금 인출 등의 피해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 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에서도 확인한 결과 줄줄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부랴부랴 도코모 계좌로의 입금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코모 계좌의 사용 방법은 한국의 카카오페이와 비슷합니다. 가상 공간의 지갑에서 인터넷이나 앱으로 친구나 가족에게 송금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쇼핑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은행처럼 계좌가 있는 카카오페이와 다르게 도코모 계좌는 은행들의 기존 계좌를 연동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행의 계좌 정보들을 털어서 도코모 계좌를 통해서 돈을 쭉 인출해 간 것입니다. NTT 도코모는 오늘까지 확인된 피해 건수는 120건, 피해 금액 2,542만엔, 약 2억 8,500만원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0일에는 66건에 1,800만엔이라고 밝혔는데 단 3일 만에 2배 가까운 금액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9일에는 피해가 37건에 금액이 1,200만엔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피해 상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확인이 되면 엄청난 금융피해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송에서는 도코모 계좌의 피해 건수와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뉴스는 속보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많은 은행들도 속속 도코모 계좌와의 연동을 중지하는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금융권에 총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가 쉽게 노출된 것에 대해 그 수법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범죄 수법은 역발상 공격이라고 이름 지을 정도로 새로우면서 간단한 방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은행 시스템은 비밀번호를 5회 이상 잘못 입력하면 타인이 시도한 것으로 보고 계좌 조회를 막아버리고 은행에 직접 가서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범죄에 사용된 방법은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은 비밀번호를 하나 정해놓고 역발상으로 여러 계좌와 아이디를 계속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좌 조회가 막힐 일도 없고 계좌가 뚫릴 때까지 프로그램만 돌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금융당국과 NTT 도코모 측은 일단은 이렇게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10일부터 도코모 계좌를 신설하는 것을 완전 중지시켰고 12일부터는 전용 콜센터를 설치했습니다. NTT 도코모는 서비스를 완전 중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일단 피해 상황과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피해가 더 확대되어 간다면 서비스 중지에 대해 고민할 예정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도코모 계좌는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 등의 보안 절차는 일체 없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코모 계좌는 은행에서 보안을 철저하게 하니까 번거로운 본인 확인 시스템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었던 은행 계좌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이름과 생년월일,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내 항목만 알면 언제든지 범죄가 가능하다는 취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은행협회는 가상 지갑을 사용하는 도코모 계좌도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방법을 도입해라.
연결된 계좌가 본인의 것이 맞지 않으면 연동을 중지하는 시스템을 설치해라. 입금이나 송금이 이루어지면 계좌 주인에게 즉시 연락이 가는 시스템을 도입해라 등의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코모에 훈수를 두는 은행권도 동일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계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인 뱅크페이도 도코모 계좌처럼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신규로 가상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뱅크페이 측은 우리는 도코모 계좌와 같은 피해는 없다 라면서 내부적으로는 보안 대책에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일단 뱅크페이의 신규 계좌 등록은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뱅크페이는 114개의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3,500개의 점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은행연합회는 본인 확인 보안 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도코모 측은 이미 이러한 범죄를 확인하고도 일부 지방은행에는 제대로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은행과 연동된 금융범죄인데 민기적거리고 있는 도코모는 말도 안 되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부터 이런 신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이 되어서 일본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전역이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면서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은행 계좌를 항상 확인해라. 도코모 계좌뿐 아니라 다른 가상 계좌도 취약하다. 페이 시스템도 취약하다. 본인 인증 등 보안 정책을 2중 3중으로 설치해야 한다 등의 조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진단들이 도리어 일본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더 높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에서 일본 정부와 금융권은 철저한 보안 정책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서 이상적인 캐시리스 사회만 꿈꾸고 있다 라고 특별히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로 노출된 일본의 금융 시스템은 정말 엉망진창이었다 라고 하면서 본인 확인과 보안 대책은 천진난만한 초보 수준이었다 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는 정말 일본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확인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모든 협업의 담당자들이 IT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에도 추가 경정 예산에 총 5,900억엔 약 6조 6,100억 원의 디지털 경제 사업 예산을 배정했지만 정책 담당자들이 디지털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이런 디지털 경제를 주도해야 할 일본 사회의 많은 관리자와 담당자들이 디지털에 대해 문외한이 너무 많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도코모 사건으로 일본 국민들은 현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집안에 현금을 쌓아놓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정말 갈 길이 멉니다.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민주국민운동과 정치방역과 관련대 등은 4일 코로나19 방역의 야전 사령관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들은 코로나 확산 초기 전문가들이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라고 했지만 정 본부장이 이를 정치적 의견으로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8.17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수도권 대유행을 발생시켰다며 정 본부장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은 결정과 임시공휴일 지정 결정의 책임자가 정 본부장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 두 결정과 관련해 정 본부장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입국 제한, 복지부 장관이 수장인 범정부 기구서 문의, 복지부 장관이 발표. 우선 중국발 입국 제한 문제부터 살펴보자. 정부가 코로나19 최초 발생지인 우한이 있는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발표한 것은 지난 2월 2일이다. 당시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만을 입국 제한 대상으로 삼은 정부 결정을 발표한 사람은 코로나19 중앙사고 수습본부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입국 금지 범위를 중국 전역으로 설정하지 않아 방역에 구멍을 만들었다는 논란의 출발점이었다. 1월 20일부터 정은경 본부장이 수장인 방대본이 방역 실무 총괄
총괄 조직 역할을 잠시 했지만 1월 27일 설치된 중수본이 2월 1일 관계부처 합동조직으로 확대 개편되면서부터는 중수본이 방역 관련 정책의 범정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보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중국관리국 제한 문제의 경우 최종 결정권자는 더 윗선이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법무, 외교부 등 타 정부 부처들이 결부된 이 사안에서 표면적으로나마 지휘봉을 잡은 사람은 정본부장이 아니라 범정부 컨트롤 타워의 수장인 박 장관이었다. 임시 공휴일 총리가 검토 지시하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결정 그리고 8.17 임시 공휴일 지정의 경우 7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의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에 발맞춰 2월 23일 설치된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범정부 최고 비상대책기구로 총리가 본부장을 맡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임시공휴일 지정의 최종 결정은 정 총리의 검토 지시 이틀 뒤인 7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정본부장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며 당시 배석자로도 참석하지 않았다. 정본부장은 임시공휴일 지정 문제의 의견을 피력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자 지난달 31일 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광대본에서는 별도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동의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입국 제한, 공휴일 지정의 의견 제시 가능했으나 결정권자 아냐 결론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의 실무 책임자인 정본부장은 입국 제한과 공휴일 지정 등 방역 문제가 결부된 범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겠으나 결정권자였다고는 하기 어려운 것이다. 정본부장에 앞서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았던 정기석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발할 상대를 잘못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중국관리국 제한 문제는 외교, 법무, 보건복지부 등이 모여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결정 시기도 중수본이 설치된 이후여서 시점상 질병관리본부장의 결정 권한 밖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 공휴일 지정도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는데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 후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젊은 층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강현재 변호사의 그대도 그 장면만 들어보시죠. 마치 사람들이 교회가 헛들인 진 자가 1000명이 넘고 스토리들이 지금의 코로나 다면 의주검으로 다 헛들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 단 한 가지도 동의하지 못합니다. 저희한테 계속해서 적반하장이라는 앵무새가 똑같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누구 할 때 적발화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퍼진 것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국민이 지금 겉으로 말은 못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잊고 그러나 가지고 이 난리를 꼭 특정 집단을 주범으로 몰면서 거의 도 근데는 이런 북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그거 다 희생되는 것은 국민 전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솔직히 매일 저는 비슷한 얘기를 해매냐 굳이 이렇게 정리해줄 필요 없는데 일단 그거 쉽게 말해서 우리 타관이다. 아니냐 왜 자꾸 이렇게 도끼머리 아주 실업표란 끝으로 뭐냐고 이런 거 사자수 사당 후배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검찰이 말이죠. 전과 음식 구속 취소 판단 빨리 해달라 요청한 데 이어 성찰도 정광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나는 지금 얘기까지 나오는 이거 그럼 또 경기가 되는 겁니까? 일단 직접 소환하 걸로 보이는데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진행범죄수사대 감았고 있어요. 아까 감영경 예상법 위반 혐의로 오늘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3명을 소환 조사요원 용역을 그리고 이어서 전씨도 조만간 직접 선의 걸로 보이네요. 단점은 아마 이랑 다음 주 초로 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